관객층이 원하는 그런 공연물을 만들기 위해서 관객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시대에 맞게 인형극도 변화가 되고 연희 또한 그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공방 음악의 대표이고 인형 제작자 음대진이라고 합니다. 연희공방 음악의 전통 연희를 기본대로 해가지고 인형극을 창작하는 단체이고요. 오브제나 작곡이나 그거에 필요한 미술, 연희에 대한 동작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총 13명의 구성원이 있고요. 음악도 하고 무속도 하고 탈춤을 추는 10명의 연희꾼들이 있고 1명의 작곡, 1명의 미술, 1명의 태평소 피리 주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13명의 구성원이 저희 팀의 구성원입니다. 일단은 연희공방, 연희를 만드는 공방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음악갱갱이라는 뜻은 소리 음자에 어루만질 바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갱갱이라는 뜻은 이제 대장간에서 나는 의성어입니다. 갱갱 모든 오분제가 나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공간을 처음 얻었을 때는 여기 있는 곳이 연습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오브제가 쌓이다 보니까 저 안쪽에 모든 목조각을 할 수 있는 인형 제작 공간이 있고요. 뒤쪽에 보이시는 이 미싱으로 의상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입구 초입에 있는 방은 인형을 모아두는 인형실이 있고 이 미싱 뒤쪽으로도 이제 덜미 인형이 모아져 있는 인형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365일 인형극의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인형극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는 근황이 어땠냐, 뭐 예전엔 뭐 어떻게 살았냐, 지금 뭐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만나면 인형극 얘기를 꼭 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은 무엇일까, 어른들의 주제는 무엇일까, 화제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항상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하다가 아이디어가 좋다 하면 항상 메모를 해놓고 그 이제 인형극으로 발전시키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다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간지러운 부분, 내가 못 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 뭐 덜미 베이스의 인형을 다들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툭 하고 던졌을 때 실현 가능한 인형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이제 기본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팀들보다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3개의 신작이 올라갑니다. 5월 달에 연희도깨비라는 뭐 동화책, 큰 대형 동화책이 넘어가면서 그 안에 작은 창을 뚫어놓고 인형극이 전개가 되는 그 연희도깨비. 6월 달에는 2층에 전통 덜미막이 세워지고 1층에 수상 인형극장을 세워요. 가로 6m, 세로 3m의 수조를 세우려고 하는데 극장집과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노래숲을 지켜줘라는 인형극이 올라갑니다. 3개의 신작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작년에 황해도 장현 지역에 꼭두각시극 복원 사업을 했는데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올리자라고 해가지고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완판을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연희라는 것이 정말 생소한 말이에요. 생소한 단어고 저희가 계속 몇십 년 동안 연희라는 말을 해도 여자의 이름으로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희. 가장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가무학의 총체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세분화가 되면은 풍물 전공, 그리고 이제 탈춤 전공이 있고 무속, 그리고 이제 전문 예인 집단 분야에 인형극이 있어요. 남사당 6종목 중에 하나가 덜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고모 할머니가 판소리 인간문화재셨어요. 박록주라고 고모 할머니가 판소리를 하셨고 그 어머니가 가야금을 하셨고 이제 누나가 3명이 있는데 2명은 무용을 했고 그 1명은 이제 판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고 아들이다 보니까 집안의 반대가 좀 많이 심했었죠.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19살에 남사당에 들어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희판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6개 종목 중에 하나가 꼭두각시 노름이란 게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 인형극을 또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형극에 입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객과의 소통이 훨씬 더 대범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현장에 맞게 관객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날의 무대와 공간과 객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한국 인형극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고는 일단 관객을 항상 즐겁게 해주고 뭐 슬프게도 해주고 화나게도 해주고 모든 희노애락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게 인형극의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전통을 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무조건 선생님 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계속 예술을 하다 보니까 예술은 조금 시대성에 맞게 변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객층이 원하는 그런 공연물을 만들기 위해서 관객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시대에 맞게 인형극도 변화가 되고 연희 또한 그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형극이었을 거예요. 브레멘 음악대라는 인형극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무대는 만들지 않았어요. 인형을 만들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대는 이제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여름에 상암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낮 한 2시경에 했죠.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 유령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 외주를 줘서 갖고 온 무대 막이 하나 둘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객들이 보지 않게 뒤에서 잡다가 이게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인형 막이 다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아예 그냥 노출이 돼도 들고 있었죠. 그래서 끝나고 보니까 그 연결되는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마감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령신에 맞게 떨어져서 그래 무서운 장면이니까 그 떨어진 것도 하나의 연출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그건 실수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미술 감독님하고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런 꽃 같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때 관객들이 치는 박수들이 있어요. 저희는 항상 그게 익숙하죠. 와, 막 고함과 박수, 함성과 박수 이런 게 익숙한데 인형극을 하면서 처음에 이 소소한 박수가 조금 아쉽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계속 인형극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소소한 박수 속에 굉장히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우렁찬 박수는 아니지만 그 작은 박수의 희열을 느꼈고 인형 오브제와 대사와 인형 조정하는 방법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관객이 느끼고 울거나 웃거나 같이 화낼 수 있었을 때 그때 잘 만들었다 같이 이제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형극 장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모호해요. 근데 인형극이라는 장르는 그 어떤 것을 녹여낼 수 있는 색을 칠하고 뭐 깎고 붙이더라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포용을 해주고 받아주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모든 예술 계통의 백지수표다. 이게 인형극의 장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희공방 음악앤갱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안 했어요. 계속 산 넘어 산이라고 이게 목표가 됐을 때 그걸 이루면은 또 다른 목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종 목표에 대해서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 목표는 수상 인형과 덜미 인형의 콜라보. 수상 인형을 어떻게 하면 베트남보다 더 잘할 것인가. 베트남이 원조지만 그거를 뭐 뛰어넘을 수 있는 한국 수상 인형극이 확대가 될 것인가. 그거 이제 목표로 잡고 있고요. 저희 전통 인형극의 뿌리를 계속해서 같이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희공방 음악앤갱의 목표이고 또 목표이고 목표가 계속 생기는 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항상 그 인형극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을 가게 되면은 그 인형을 대표하는 오브제들이 있단 말이죠. 뭐 상점이나 면세점을 가더라도 뭐 마그네틱이라도 아니면 인형이라도 타레라도 그런 게 있는데 가정에 김치가 있듯 가정에 한국을 대표하는 인형이 말도 안 돼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네 집에 한국 인형 있어? 있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한국 전통 덜미에 대해서 인형극에 대해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보다 쉽고 재밌고 정말 환상을 보여주는 우리 인형극을 계속해서 만들고 교육 사업을 통해서 한국 인형극은 이거다! 라는 거를 딱 찍고 죽는 게 목표입니다. 저한테 춘천 인형극제란 명절이다라는 항상 기다려져요. 언제부터 기다려지냐면은 춘천 인형극제 폐막식 때부터 그 다음 년에 개막식이 기다려집니다. 왜냐면은 정말 자주는 못 만나는데 1년 내내 생각하는 게 명절이잖아요. 춘천 인형극장을 가게 되면 정말 반가운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반갑고 너무 즐기고 너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장소예요. 하지만 끝날 때는 또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서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너무 힘들었죠.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죠. 풍죽변, 변즉통, 통죽후라고 있습니다.
이 힘든 거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변할까, 우리 인형극인들이 어떻게 변할까. 저희 상황에 맞게 정말 잘 변하잖아요. 힘든 시국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지 마시고 더 크게 뜨시고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고, 힘들면 서로 똘똘 뭉쳐서 뭐 소주 한 잔도 하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